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제 34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고득점하고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1년 동안 여러분들 세법이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감동과 감성의 세법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 맞고 또 편안하게 공부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으리라 믿고요, 제가 구원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처음 준비하는 이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뭐냐? 자, 여러분이 일단 공부하시려고 공인중개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요겁니다. 자신감, 난 찍어도 무조건 합격한다는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이요, 처음에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공부만 전념해서 할 수 있는 어린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성인고시 준비하는 분들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겨서 중간에 힘겨운 순간들이 또 오게 됩니다.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공부 내용이 어려워서 또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부하시면 이 시험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꺼이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을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감, 자, 의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준비물 준비되셨으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이란 뭐냐?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 관한 법이죠.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인데, 원래 세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이 출제되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이 부동산 세법의 내용들,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에 동창들이 있는데요, 그 동창들을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자,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밴드가 결성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중에서 동창 중에서 꼭 보고 싶었던 동창이 있었는데, 여동이 있었는데, 그 여자 동창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동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법의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여동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사고를 쳐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애가 애를 낳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여동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동대문 쪽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요, 처음으로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여동 을이 있습니다. 을려가 있고요. 자, 이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요, 자, 처음으로 이 을려가 부동산을, 자, 집을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먼저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또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거치게 되죠. 매매하게 될 때.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치렀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을려 명의로요. 자, 그랬을 때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매수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수인은요,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자에게 처음으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잔금 치렀을 때 처음으로 내는 세금,
자,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사면서 처음으로 내는 세금 어떤 겁니까?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 용어를 자주 배우게 될 건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서 자, 내는 세금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을료의 남편이요, 동대문 쪽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이 일을 확장을 시키길 원했어요, 점포를.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나중에 돈을 갚아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자, 그럴 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자,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요, 잔금을 치렀어요. 어떤 특정한 날,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날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안 됐지만 자, 잔금 치르면서 열쇠 받았죠. 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다 받았죠. 그래서 이 재산을 사실상 보유할 때, 소유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요, 한번 봅니다. 이 을료의 남편이요, 돈을 이제 좀 더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를 또 장만하게 됩니다. 집 하나를 또 장만해. 근데 요번에도요, 네가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번에 요 집도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이 을려 명의로 집 두 채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주택 두 채의 가격을 자, 사람을 중심으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서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냐면 자,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그런 추세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의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자, 우리 오프라인 학원에서 20대 젊은 청춘들, 20, 30대 젊은 청춘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 사귀어요. 그럴 때 제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모르기는 되나? 그러면 갔다 오라고 해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갔다 옵니다. 자, 그래서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다는데? 오빠 나랑 결혼해?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물어보라고 합니다.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그래 물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이제 집에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래서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결혼하라고 요 프로포즈. 자,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요즘은 애들도 많이 낳지 않고 그런데 자녀들이 한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중에 그거 누구 거에 듭니까? 다 내 거 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이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게 뭐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매수인 을 입장에서 제가 을려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갑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 입장에서 보면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을 때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요, 이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양도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자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이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세금을 냅니까?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우리 같은 개인,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중에서는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소득세 중에서 우리 같은 개인에 대해서 그 양도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 흔히 여러분들이 양도세 그러죠? 양도소득세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세금들을 내느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관련해서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팔 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를 소개해드렸는데, 얘네들 세금들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요,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디서 부과되는 세금이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제가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과세주체라는 게 있어요. 과세주체. 과세주체란 말이 있는데, 과세주체라는 것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냐면 취득세인데요. 자, 그 중에서 한 세금인데,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되는 세금, 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처럼 광역시에서 또 부과합니다.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부과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결국은 이 세금을 내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또 그 다음에 경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안산시 그러면 안산시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충청북도, 만약에 청원군은 그러면 청원군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구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얘네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또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출제 비중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입문 과정이든 기본서가 나와서 기본서를 강의하든 세법은 어떤 교재든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 부동산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조세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조세총론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조세총론 부분이 처음에는 어렵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낯설고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 각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처음부터 막 어려운 내용, 아주 심화된 내용을, 복잡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초적인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수강생분은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도 모르는지.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예요? 그러면 국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예요? 지방세요.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 어려운 내용을 강의를 안 했는데도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
낯설고 생소해서. 자, 그렇습니다. 용어가 특히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 앞으로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처음에 기본 이론 강의할 때까지는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 앞에서는 생소해요, 낯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어려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어서, 용어가 낯설어서 처음에 이 조세 총론 부분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조세 총론에서는 대개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용어 설명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국세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어떤 해에는 지방세 출제 비중이 높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국세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또 32회 시험 같으면 이렇게 국세가 더 많이 출제되고 그런 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40문제가. 그래서 2차 2교시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공시세법 합쳐가지고 40문제예요. 자, 그런데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작죠? 그렇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입니다. 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고 만점자가 나오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효자 과목이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고,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필요한 과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법을 재밌게 저랑 같이 공부하면 실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살아가시면서 실무에 나가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법 16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 보면, 공시법의 등기, 지적,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30%, 자, 지적에서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세법이 평균적인 수험생은 점수를 따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70% 고득점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또 출제 비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취득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까? 딱 보니까 어떤 세금이요? 양도소득세가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뭐냐면요, 재산세가 출제 비중이 취득세보다 높기도 하지만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수험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등록면허세 이거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제끼면 안 될까요? 자,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제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최근에 출제를 보면요, 등록면허세 시험의 세목이 31회 시험 때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에서 32회 시험 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제꼈으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나중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1년 동안 분류를 삼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고,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많이 어렵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막판에 제가 총정리 특강, 막판에 총정리 특강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10분이면 정리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얘를 제끼지 말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또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낸 세금을 중심으로 얘네들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렇지만 그런 세금들은 거의 자주 출제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 우리 시험은 이 세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세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하셔야 할 그런 세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세금에 관한 법 방대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냐면요, 우리 부동산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법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자, 우리가 조세 총론이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조세 총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 총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제1편 우리가 조세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모르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신 분이다 그러면 모르는 낯선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 뒤에 강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념들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바퀴 다 돌고요, 강론을 다 돌고, 자, 지방세, 국세 다 공부하고 다시 조세 총론에 오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앞부분 여러분들이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초입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전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시험 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요. 그런데 대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내용이 원래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제가 추려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법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또 객관식 시험에 있고 2차 2교시에서 공시법과 나눠서 출제되는 세법의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마도 용량 초과되겠죠. 그리고 또 쓸데없습니다. 공부는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냐면요, 먼저 조세 총론에서 어떤 것도 공부하냐, 시험 문제는 제가 요거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고요. 자, 조세의 및 특징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조세의 및 특징을 공부하는데, 시험에서 이 조세의 특징은 다른 것은 교양이고 한 가지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따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세의 및 특징,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이 조세 분류에서 이제 시험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들을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일단 강론까지 다 공부하고 다시 보면 조세 분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지서에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 기간.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그런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아까 용어 설명 제가 드렸었는데 한 가지, 과세 주체란 말이 있죠.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과세 주체가 있고요. 이 과세 주체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아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나 자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 징수 방법,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조세 총론에서 배우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강론에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다시 오게 되면 이걸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보통 징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징수 방법인데,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뭐 날라옵니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또 어떤 세금, 취득세 같은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요. 자, 그러면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이 있는데 이 징수 방법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겠죠? 그런 것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가산세라는 게 있고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가산세, 가산금 구별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어떤 때는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의미가 있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종류의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도 우리가 이제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이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 확정, 소멸은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시험에서 최근에 보면 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30회, 31회, 32회까지 해서 계속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아직은 용어가 낯설어서 와닿지 않을 건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강의 목표를 둬야지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하려고 처음부터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누구 말대로 성질만 더러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구나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공부해 나갈 건데요. 자, 로켓가 빨리빨리 출발하라고 막 지금 몸 달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조세의 의미 특징을 공부합니다. 이 조세의 의미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그렇지만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요 배경적인 것을 처음에는 설명하지만 근데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제 깊어질수록 과정이 깊어질수록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남고 배경적인 것들은 생략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 과정에서 강의했지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세의 의미 특징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조세의 정의,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우리 세금이 뭐냐? 세금이 뭐냐?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읽었더니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조세의라는 것은 줄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학자들이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의 의의를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세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조세의 정의를 읽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세의 특징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의 특징을 보시면 조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조세의 특징,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했죠. 그럴 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세 아닌 거요,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엄마가요 굉장히 연로하신데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여튼 좀 따뜻하게, 요즘 같은 날씨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해서 전기장판, 침대에 전기장판도 좀 온도 좀 올리시고 집에 온도도 올리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얘기합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고 뭐 가스세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자, 명색이 그래도 제가 막내 아들인데 아들이 그래도 세법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서 금방 또 전기세, 수도세 얘기합니다. 자, 전기세, 수도세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걔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단체나 공기업에서 부과되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목적. 국가나 지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 자, 국가 지자체가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 조세 부과의 목적이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가장 본원적인 목적인데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요. 돈이 있어야지 국가 지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확보, 국고적 목적이 제일 중요한 조세 부과의 가장 본원적 목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2차적 목적으로서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했는데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됐습니다. 자, 왜 도입했느냐? 자, 왜 도입했냐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 너무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도 있지만, 크게 기여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1차적인 목적은, 조세 부과의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세 아닌 거요, 구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요새 유난히 그냥 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교통 딱지를 많이 끊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이런 것들은 벌금, 과태료, 과료는요, 이런 것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부과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재산세 같은 것을 여러분 살고 계신 지자체에 세금을 냈습니다. 시군구에. 그럼 냄과 동시에 그 지자체에서 수건 한 장, 비누 한 장 받은 적 있습니까? 받으신 분? 손 한번. 자, 받은 적 없죠?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네요. 그렇죠? 저도 세금 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세는. 자, 그래서 조세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부과한다. 물론 간접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간접적인 어떤 반대급부는 있지만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세는 그래서 국가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세가 아닌 거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사용료나 수수료예요. 여러분이 세금 낸과 동시에 뭐 받은 거 없었죠? 근데 사용료나 수수료는 자, 국립공원, 국립 뭐 공원 입장료, 그 다음에 뭐 세종 문화회관 이런 것들 돈을 냄과 동시에 사용하게 해주죠. 자, 수수료, 이거는 수수료를 냄과 동시에 특정 용역을 대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조세가 아닙니다.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부가 없어야지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는 거. 조세는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 자,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과세 요건이라고 하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에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과세 요건이 어떤 건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이 되게 통설적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지,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요, 과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과세 표준이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또 세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 이런 것들이 충족된 자에게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나는 그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세금 안 내, 이거 안 됩니다. 자, 세금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버티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다 세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조세는 사적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지금 혹시 막 줄 그으면서 막 밑줄 그으면서 교재에다가 막 외우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강의하나요?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이 이런 거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벌금, 과태료, 과료와 조세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써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양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되고 줄 안 그으셔도 되고 편하게 봅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하나 나왔네요. 이제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납부 이행 방법, 이게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이 딱 하나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돈업자, 돼지 키우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낼 게 있는데 돼지 막 한 몇십 마리 끌고 와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소 키우는 분들은 소를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은 화폐경제 시대니까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 자,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용어를 알아둡니다. 물납,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일시불 납부, 세금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어떤 분은 교수님, 제가요 신용카드로도 요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신용카드 납부, 요거 할부로 내는 거니까 신용카드 납부, 분할 납부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불 납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자, 우리가 카드 회사와 고객 간의 약관 계약에 의해서 카드 회사한테 우리가 할부로 나눠내는 것 뿐이지, 그 카드 회사에서는 세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도 일시불 납부지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 아니라는 걸 일단 주의하시고요. 자, 세금 물납과 분할 납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납부 이행 방법이요. 그럴 때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뭐가 허용되느냐?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물납이 허용이 되고요. 자,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물납은 뭐만 허용되느냐?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아니 내가 만 강조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 다른 세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지방세는요, 국세 내에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국세에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살짝 보게 될 건데, 국세에서는 상속세라는 세금만, 우리가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셔요,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뭐냐면 상속세인데요, 얘도 물납이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라는 거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나눠낼 수 있다고 그랬죠. 세금을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세금이나 물납이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세금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허용되느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라는 세금, 물납이 허용되는데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이 소방분이라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소방 재원 등의 필요되는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재산세, 이 재산세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별명 하나 붙여드릴까요? 재산세 친구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그렇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삼총사.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삼총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요, 죽이 어려서부터 축축 맞는데, 그냥 죽이 척척 맞아요. 지금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같이 나오는데, 친구라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쟤는 왜 저래 정말. 정말 야, 난 안 가, 이런 것처럼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친구라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앞으로 웬만하면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늘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될 건데, 재산세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발부돼서 날라올 때요, 그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웁니다. 재산세 고지서라는 것을 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요거 이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얼마, 그 다음에 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이 나란히 적어서 즉 병기돼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때, 그럴 때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2022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개정된 건데요,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때는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됩니다. 지방세에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세금이 또 있긴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또 뭐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아까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자, 이런 세금들이 분할 납부 허용되고,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가 뭔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로서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그리고 허용되는 세금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라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재산세, 또 재산세 친구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세금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금방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용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세금들을 여러분이 금방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니고 아까 1시간 전에 얘기한 거 아니고 금방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허용되는 세금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물납 허용되는 세금,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O,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X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물납 OX예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32회 시험 때는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정답 질문으로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양도소득세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아까 국세에서는 참고적으로 국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요.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허용되면 O 아니면 X예요. 취득세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분할납부 O 허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시험에서 다음 지방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셔야 됩니까? 자, 재산세를 고르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네,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국세에서 상속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물론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금들의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물납 허용되는지는 최근 같으면 32회 시험에서도 물어봤고요. 등등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첫 시간 이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세의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의의 및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 뭐냐면, 세금은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 재정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는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거, 여러분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 금전납부, 일시불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된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고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뭐다? 재산세만.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허용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서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본인 자신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자, 저는 알 것 같으냐고요? 저는 알 수는 있긴 있어요. 오프라인 수험생들은 눈빛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본인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또 핵심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한다. OX예요. 자, 듣고 계신 여러분,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는 물론 그러면 이제 민폐가 되겠지만 속으로 작은 목소리로라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한다. OX예요. 자, 여러분, X입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X예요. 자, 여러분, O인지 X인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X입니다, 여러분.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틀렸어요?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돼요. 분할납부는 된다는 거.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은 안 되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물납은 안 되고, 자, 분할납부는 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처음 수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요, 요 멘트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우리 공부를 좀 더 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일단 쉬고요. 자,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세 분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데 이 조세 분류는 시험에서의 의미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이 조세 분류 처음에는 하여튼 조세 분류 시험의 어떤 대비보다는 일단 용어를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좀 약간 익숙해지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조세 분류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세금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과세 주체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주체는 사실은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시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모두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또 무슨 광역시, 또 도가 있습니다. 과세 주체가 되고, 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또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럴 때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세 주체입니다. 강남구청장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 이렇게 구가,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렇게 구청장은 과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합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라는 것과 관세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관세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게 관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관세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63 빌딩 옆에다 갖다 놓고 하와이 섬 수입해가지고 독도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거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고,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관세는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내국세라는 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고, 이것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는데, 국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 강의하느냐?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세목들에 대한, 세금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국세에는 또 보시면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이제 세금들을 살짝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 그러는데, 학자들이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행법주의, 단일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과세 주체는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과세 주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론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대충 알게 될 건데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 특광도, 우리가 흔히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특광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할 때 머리 글자를 따서 특광도가 과세 주는 세금,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세금들 중에는 이름이 지자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취득세라는 세금과 그 다음에 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다? 특광도가 과세 주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구세고 도세인 세금, 기억할 때는 구도 또는 도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얘기해요. 도세,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흔히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의 아래에 있는, 도 아래에 있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3가지만 알고, 3개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굽니까? 구도. 재산세는 누굽니까? 시군구.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는 뭐 이걸 막 외우려고 막 하기보다는 하다 보면 다 저절로 이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주체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은 뭐 신경 쓸 거 아닌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 주체가 누구냐? 특광 시군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어떤 세금이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 자, 법인세를 낼 때, 그럴 때 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이 냈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같이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여튼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유치의 예만, 특광, 시군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입니다. 근데 이런 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11개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제주 특별자치도에, 제주도 가봐야 되는데, 제주 특별자치도에 서귀포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만약에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겠습니까? 서귀포 시장이겠습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된다? 누굽니까? 자,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3개 세금만 과세 주체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방세, 국세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많은 세금들이 국세와 지방세에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막 국세 세금들을 막 외우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저절로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세금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출제가 되는데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자, 소득세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6문제 내외로. 자,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부가가치세도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법인세도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출제가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이. 자, 그렇지만 몇몇 특징 살짝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재정부에서 부과되는 교육세, 이것도 우리 시험과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고요. 신경 쓸 필요 없고,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도 세금 이름만 얘네들 알면 되지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목 이름만 알면 되고요. 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부과되는 이 농어촌 특별세 자주 보게 될 거고, 독립하게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은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닌데 여러분이 살짝 몇몇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세, 주류,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자, 어젯밤에도 지금 한 잔 걸치신 분들 주세 납부하셨는데, 자, 주세라는 세금도 이것도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인지세라는 세금은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이거는 몇몇 특징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독립하게 문제 나오진 않지만 보기에 몇몇 특징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증권거래세, 주식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시험과 관계없고, 개별 소비세도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막 등등 휘발유 넣고 그럴 때 내는 세금인데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국세,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들 중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과 인지세라는 세금의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세금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어려운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독립하게 잘 안 나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31회 시험 때 딱 한 번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이게 7회 시험 때 딱 한 번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의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몇몇 특징만 살짝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얘네들 시험에 의미가 있다는 거. 얘네들 몇몇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민세라는 세금은 또 역시 살짝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있는지를 보기에서 물어봅니다. 자동차세도 보기에 나온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담배 소비세 관계없겠죠. 자, 레저세 이것도 시험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몇몇 세금들 살짝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라든가 이 세금들의 몇몇 특징을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소개해 드렸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절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다음 중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국세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러면 거기 국세만, 거기에 해당되는 국세만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세, 지방세 세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또 조세 분류 또 용어 아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공부하냐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배경적인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용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직접세라는 게 어떤 거냐? 얘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가 담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이게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요.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한번 읊어볼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건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세 예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 납세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데 그 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도 소득이 발생한 그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직접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요. 간접세라는 세금은 자, 직접이 반대니까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쫙 긁습니다. 그리고 매출 전표를 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카드로 쫙 긁습니다. 그리고 매출 전표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사업자가 공급해준 그 공급 가격의 10% 해당되는 뭐요? 부가가치세. 자, 그거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자, 근데 세금은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매출전표에 보니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했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사업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있고요.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하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 주세 아까 술 어젯밤에 한 잔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술값에 다 술 한 병에 다 주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술 마신 여러분들이 부담했죠? 자,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뭐라고요? 직접세다.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근데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용어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자,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대부분의 조세는.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 세금을 냈을 때 이 세금은 어떤 특정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걷어서 지자체에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일반적인 지자체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목적세라고 하는데요. 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목적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국세부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교육세예요. 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겠죠? 요 사용 목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금 이름만 보고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또 교육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딱 보니까 알겠네요. 그죠?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별명 붙여드렸는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공부할 때 앞으로 봤다. 예, 누구 친구? 친구인데 누구 친구입니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친구 누구요? 예? 재산세 친구. 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따라 나온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력 발전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거나 뭐 화력 발전하거나 뭐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나 보호 등을 위해서 쓰려고 어떤 부과는 그런 지역 개발을 위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소방분과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세금 소개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주민 생활보호 개선 등에 쓰려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에요. 국세인 교육세와 구별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있어 쓰는 세금,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직접세, 간접세는 못 외워도 괜찮다고 그랬죠? 말뜻만 대충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 목적세, 그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이 보통세, 목적세는 이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 종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목적세 종류를 가볍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보겠습니다. 교농이네요. 그리고 지방세, 목적세, 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목적세 가볍게 외우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저를 잘 보셔야죠. 교농, 찌.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에서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 종류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목적세 종류 다 같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어떻게 외운다? 교농, 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학자들이 종가세, 종량세로 구별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 조세는 다음 중 종량세인 조세가 아닌 거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처음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뜻만 그냥 대충 세목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종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가세입니다. 취득세, 취득 가격, 부동산 여러분이 샀어요? 그 산 가격이 얼마냐? 취득한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한다. 자, 그 등기하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 곱하기 세율입니다. 재산세, 여러분이 보유하는 그 재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종가세인데 보세요. 취득한 가격이, 보유하는 재산 가격이, 자,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그래서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량세는 보세요. 양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량세라는 세금, 양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우리가 양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수량,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자, 제가 아까 동창 제 여동 스토리 얘기 드렸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사고 쳐가지고 막 그런 여동이요. 제가 밴드 처음에 그 밴드 제 동창들 결성이 돼서 오랫동안
제가 못 만났던 그 지금 남동들은 그 사이에서도 몇 번 본 친구들이 있는데 여동들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보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밴드 결성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모임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마음이 막 그 전날 밤부터 설레이더라고요. 유년의 그 추억들이 파편처럼 막 일어나서 막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어서 밤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모임 장소에 가는데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점에서 그 친구들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완전 아줌마예요. 왜 아줌마가 내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웃고 있는데 얼굴을 봤더니 어렸을 때 얼굴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풋풋했던 소녀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친구는 못 만났다고 그랬죠. 자, 어떻든 간에 그 친구 스토리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사서 사업 확장하려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나중에 돈을 갚아 말소 등기를 할 때 우리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럴 때 이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말소하는 한 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율은 이렇게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고 해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이렇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이럴 때 종가세일 때 과세표준이라는 거, 우리가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된다.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흔히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럴 때 과세표준이라는 거, 자 보세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이나 수량 또는 가액 등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과표. 들어보셨죠? 과표?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백분율로, 비율로 몇 프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 이렇게 비율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건수, 양이 과세표준이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하고, 종량세일 때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정액세율이라고 하는데, 종량세일 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종가세일 때는 무조건 정률세율입니까? 종양세일 때는 무조건 세율은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에서 저당권, 말소등기, 무슨 변경 등기 이런 거 할 때 건당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로 나눈다는 거. 자,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종량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그냥 부동산 세금들은 종가세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종가세 인조세는, 종량세 인조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살짝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요. 세금 계산할 때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이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한다는 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수량이나 면적, 이렇게 건수 등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자, 이럴 때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세라고 한다고 그랬고, 가액과 금액이 세율로 표시되는 세금을 이거 써드릴까요? 가액과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표시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동으로 표시되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종량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습, 모르는데 예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습하려고 괜히 미리 보느라고 머리 아플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목차만 한번 보고 오시는 건 괜찮지만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데, 복습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말미에 항상 제가 복습을, 그날 배운 걸 다 복습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복습까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조세의에서는, 조세의 의미 특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조세의 의미 특징에서는 나름 거는 그냥 교양 삼아서 조세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줄글 필요도 없습니다. 자, 조세, 과세 주체, 세금 부과는 징수 권한인자를 과세 주체라고 했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아닌 거, 공공요금,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자, 줄은 안 그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조세 부과는 목적이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없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나 수수료도 조세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세금은 낸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자, 우리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가요?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아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방세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 재산세 나왔다 친구,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누구요? 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고지세,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 납부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물납 됩니까?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 안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물납,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고,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되고, 양도세 안 되고요. 분할 납부만 허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OXO 살펴봤었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그랬는데, OX요? 자, 여러분, X였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취득세는 물납 안 돼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에서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X요? 아까 풀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분할 납부만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 조세 분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세 분류에서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뭐만 하시면 되냐면,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오늘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이고요. 자,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주요 세금들, 자, 우리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 세금들 출제비중과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고 강론에서 다 배우게 되면 대부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그러니까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뭐와 뭐로요?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진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직접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요. 자, 이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은 사람한테 받아서 내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뭐라고요? 자, 보통세다. 근데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목적세 종류요. 국세 목적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라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구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종가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근데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량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은 건당 6,000원, 이렇게 건수, 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종량세라고 하고, 세율은 이럴 때 비율이 아니라 정액세율로 정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또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러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의 그 길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수험 준비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우리가 33회 시험에서 아깝고 안타깝게 분류를 삼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떨어지는 것이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전념해서 하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인고시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또 본인 건강이라든가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나 회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공부에 전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0년 전에 합격했지만 장롱 속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 특히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기초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신다면요, 34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수월하게, 자, 여러분들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께 있을 거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에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특별히 보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셔서 34회 시험 합격자 모임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로 힘겨운 날에는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공부 이거 왜 시작했지? 힘들 때는 생각했어요.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갔다는 거. 나 공부하는 거 아무도 가족들이 이해 안 해주고 속상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런 속상함과 그런 서름을 알라리 꾹꾹 참으면서 꾹꾹 삼키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선배들도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항상 제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응원하고 합격을 소원하겠습니다. 세법은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분께 또 응원의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믿음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또 저희
랜드 하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세법은 반드시 구원이 있고요. 또 합격에, 여러분 최종 합격에 또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을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계속 또 함께 하면서 세법에 대해 점점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 처음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분, 또 다시 또 공부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